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치수원 이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치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와 오랜 분쟁 끝에 지난 4월 초 해평 취수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맑은 물 상생협정으로 매듭 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대구와 구미 두 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치수원 다변화 협정은 파기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신 대구 시민이 마실 수돗물을 낙동강 상류댐에서 끌어오겠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내걸었는데요. 환경단체는 새로운 직수원으로 쓰겠다는 안동댐 물이 중금속 칵테일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동입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구시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불참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과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는 듯 했던 물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물 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구 치수원 문제는 굉장히 이 지역의 오래된 이슈이지요. 대구와 구미의 물 분쟁 어디에서 시작됐고 그동안 어떤 갈등 그리고 어떤 전개 과정을 겪었는지 짧게나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수동 의장님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대구는 91년 페놀 사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수질 사고가 여러 번 겪게 되는데요. 2004년에 다이옥산 유출 문제, 그리고 2009년에 다시 그 다이옥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가브라 화합물 사태. 그러니까 이게 대구 시민들은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상류로 치수원을 옮기는 그 용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치수원을 옮기는 지점이 구미 해평 치수장 이쪽으로 대구에서는 치수원을 옮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구미에서는 이 해평 치수원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치수원 이전에 대한 갈등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이 수돗물의 오염 사태가 많았고 이 오염으로 인해서 치수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 끝에 전개된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오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지난 권영진 시장과 장세영 전 구미시장 합의를 했었는데 이 합의 과정까지도 가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게 가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에는 4월에 맑은 물 상생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졌고 국무총리까지 와서 이 협정은 뒤집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안심해도 좋다는 이런 말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백지화될 상황이 처한 이유 어떤 게 있는지 이상훈 기자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대구시와 구미시가 밝히고 있는 이 백지화의 원인은 각각 상대방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일에 김장호 구미시장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 치수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관련된 답변을 하면서 그 문제는 대구의 현안이지 구미의 현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홍준표 시장이 표현한 것을 그대로 옮기면은 오노도단이고 또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구시가 격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그러지는 백지화되는 과정을 밟게 됐는데 서로 이렇게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과거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난 6월에 지방선거 때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장호 구미시장 모두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탓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각자가 다 그 원인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은 마치 서로가 내놓은 논평이나 발표에서 감정이 상해서 혹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전에 내걸었던 각자의 공약을 볼 때는 네. 이미 당선만 되면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뒤에 발생한 문제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두 지자체 간의 감정이 격해진 끝에 나온 그런 뭐 우발적인 사건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작정하고 두 지자체가 마음을 먹고 둘 다의 나름대로의 근거와 노림수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대구시가 어쨌든 협정을 구체적으로 먼저 나서서 우리는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시의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구시장, 광역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역시나 다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날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상생협정을 치소원 이전 상생협정을 한 데는 개인의 홍준표, 개인의 장세용이 아니라 구미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네. 그래서 협약을 한 것인데 이것을 시장들이 바뀌면서 가볍게 이렇게 파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파기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시절에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 마침 그거 이야기 잘했어. 그걸 빌미로 이렇게 파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일반 개인 간에 있어서도 약속 파기라는 게 쉽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이 약속 파기를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참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협정이 파기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공식적인 협약, 지자체 공적인 협약이 어쩌면 파기된 것이다. 그래서 다소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이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후보 시절부터 포함을 해도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협정까지 이어져 온 과정은 십수년의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때 이 대구의 치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문제가 그때 이미 좀 윤곽이 드러났던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아까 우리 김수동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낙동강 일대 뭐 다육신이 검출되고 패널이 또 확인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치수원 이전 논란이 일었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시장이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언급을 했다가 네. 이후에 이게 구미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미 이전이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네. 고려를 해본다면 네. 그간의 어떤 노력들, 그 자당의 어떤 노력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숲으로 돌려버리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 매우 많이 드는 네.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협정을 파기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한 것이 맑은 물 하이웨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된다면 굳이 선택을 안 하거나 못할 이유도 없지요. 네, 어떤 선택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후보 시절부터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낙동강 상류댐 물을 식수로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맑은 물 하이웨이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어떤 구상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이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단 후보 시절에 이렇게 안동댐을 중심으로 언급이 됐는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약간의 단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터 네트워크라고 명명이 됐었는데 네. 안동댐을 벗어나서 한강속에 있는 충주댐부터 해서 경남 하류까지를 잇는 한 200km 정도 되는 도수관로를 잇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됐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게 무산이 됐고 대구시장이 되면서 그 사업이 대구 경북권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는 안동 이마댐에서 그 이남의 우문댐까지 이어서 대구 시민들에게 한 147km의 도수관로를 통해서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산은 한 1조 4천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네. 이 뭐 사업 규모가
도서관로 147km 정도로 이것도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네. 무방한 상황입니다. 뭐 8월 중순경에 건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눈 정도가 전부이고 9월 5일에 홍준표 시장이 이제 안동댐을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라고 네. 의견을 밝힌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그 이상은 환경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말씀하신 내용의 바탕에서 생각을 해보면 넘어야 될 산이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해도 환경부, 네. 수자원공사 합의 다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평가 다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무려 1조 4천억 원인데요. 우리가 보통 큰 사업, 어마어마한 사업을 얘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조단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조단위 사업인데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은 이 조단위 사업에 금액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국고로 하겠다고 합니다. 국고. 국고하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그 장벽, 여러 가지 허들이 많습니다. 다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누시기 전에 김 의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이 대구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자체 간의 갈등의 문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산을 넘어야 될 산인가? 거기부터 저는 그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또 언급을 했는데 전액 국비로 물론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 뭐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과연 그 하류 지역에서의 치수원을 상류의 댐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가 이게 자칫 선례가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우리 물이 좀 안 좋은데 안동댐으로 바로 연계를 하겠다. 이랬을 때는 이 낙동강이 하나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온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국비로 가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그 국비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깨맞추기식으로 간다라면은 이런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유심히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김 의장님께서는 타당한 일인가 말씀하셨는데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대구 시민들의 맑은 물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정당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게 정당하고 올바른 일인가? 대구 시민은 맑은 물 먹고 나머지 낙동강 없어져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건 정당한 개발이 될 수도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가능한 일인가? 타당한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사실 섞여 있습니다. 이 기자 보시기에 이게 국비로 1조 4천억 들여서 추진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비용 문제만 놓고 접근을 한다면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난 6월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가 구축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이 해평치수원에서 대구로 물을 가져오는 이 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여기서 짚어야 될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 중에서 해평치수원과 대구 사업을 빼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한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조 5천억이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대구에서 안동으로 있는 도수관로 사업을 또 1조 4천억 원 정도 추가로 또 투여해야 되는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선뜻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네. 지금처럼 뭐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국가적 차원으로 일고 있는 사원에서 그게 선뜻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고 더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의 문제.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낙동강 안동 하류에 있는 도시들의 반발 문제나 아예 낙동강 하류에 살고 있는 도시들의 반발을 어떻게 네. 이렇게 잘 설득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그걸로 인해서 드는 추가 비용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타당하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당한 어떻게 보면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1조 4천억 원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정당한 일인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치수원 이전을 위한 MOU를 안동시장과 9월 5일 날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댐과 안동시장과 거기창 안동시장과 대구시에서 이것 관련된 MOU를 맺으려고 양해각서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미시는 반발하고 있고 안동시장은 안동시민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구미시장은 화를 내고 있고 안동시장은 화를 내고 안동시장은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웃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먼저 우리 김 부장님이 안동 쪽 사정은 잘 아실 테니까 안동시장이 웃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기창 안동시장은 후보 시절 또는 그 후보 시절이 아닌 오래전부터 이제 그 안동댐 개발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그리고 안동 시민들한테 수돗물 반값 공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안동 시민들이 안동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한 5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 개발을 제한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잘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안동 시민들 수돗물 반값 공약을 했는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안동댐, 이마댐 물을 팔아서 그러니까 수돗물로 정수를 해서 팔아서 이 공약을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한 데서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맑은 물 하이웨이 이 사업을 던지니까 안동댐, 이마댐 물을 대구 치수원으로 사용하겠다. 던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반색을 했어요. 근데 막상 8월 11일 날 만나고 보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댐 원수를 가져가서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네. 건기창 안동시장은 안동댐 물을 정수를 해서 상품화해서 대구시에 팔겠다. 네. 이제 이야기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수든 원수든 대구시로 물을 보내는데 협력하겠다. 이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그 안동댐 물을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지 아니면은 팔 수 없는지 이러한 사전 검토는 전혀 없이 이렇게 정책을 던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동시장이 웃은 이유가 처음에 올 때 웃었던 이유와 갈 때 마음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의 협의도 없이 만나서 물 1조 4천억이나 되는 사업 발표를 하고 이랬다는 건 조금 의외인데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건기창 안동시장님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미 2011년도에 본인의 유튜버에서 김선달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지금은 물전쟁 시대이고 물이 부족한 이 시국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동 시민들의 어떤 다른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첫 단초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어그러진 부분이 있거든요. 안동에서 직접 이렇게 정수를 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일이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건기창 시장이 마음을 달리 먹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원수를 팔든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팔든 두 사람이 동상이몽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 먹을 만큼 상품이 괜찮은가의 문제인데요. 안동댐 물 식수원으로 적합한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동 시민들 지금 안동댐 물 먹고 있습니까? 안동 시민들은 안동댐 물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안 드시나요? 아니면 왜 안 드십니까? 그 안동에서 합수가 되는 낙동강 두 갈래 그 물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석포재련소에서 내려와서 안동댐으로 거쳐서 안동시로 들어오는 물하고 그리고 하나는 일월산에서 발원해서 이마댐을 거쳐서
안동시로 들어오는 이 두 갈래 물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980년대 초반에 본래는 그 안동댐 하류에 이 치수 시설이 있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이 반변천이라고 하는 이마댐에서 내려오는 그 물길에 치수원을 옮겼습니다. 그 연유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안동댐 물을 현재 안동 시민들도 안 드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뭐 안 먹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안동댐 물은 지금 그 치수를 하지 않고 네. 그럼 네. 이마댐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도 지표수가 아닌 10m 지하에 있는 봉유수를 그 치수를 해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대구 쪽으로 공급하겠다는 물이 그 물인가요? 안동 시민들도 안 드시고 계신 물? 안동시에서 이 수돗물을 팔겠다, 강력 상수도망 하에서 팔겠다라고 했던 것은 1안이 안동댐 본댐의 물이고 2안이 보조댐 그리고 3안이 보조댐 바로 직하류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풍 지금 석포전에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환경단체에서는 안동댐 물은 사실은 중금속 칵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자 보시기에는 안동댐 지금 공급하겠다는 이 안동댐 물이 네. 우리 지역이 이 공급받아서 수돗물로 사용할 정도의 수질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취재 과정에서 어떤 걸 보셨죠? 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있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퇴적토의 중금속 그러니까 카드뮴이나 비소 같은 게 좀 많이 퇴적되어 있다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이거 관련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가장 최근의 조사가 환경부에서 했던 2017년 조사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하천과 호소의 258곳을 검사를 했을 때 안동댐의 그 퇴적토의 오염도가 가장 나쁘다라고 확인이 된 바 있거든요. 네. 특히 그 퇴적토에서 확인됐던 카드뮴은 4등급으로 이게 4등급이 4개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동댐의 퇴적토 문제는 확실히 위험한 수준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퇴적토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은 깨끗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안동댐 물을 직접 채집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 이 물에서는 카드뮴이나 비소 같은 게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대신에 철이나 망간 정도가 검출이 됐는데 이 검출 농도는 낙동강 원수의 물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그래서 안동댐 물이 낙동강 물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 사실 두 가지 사실 퇴적토는 오염되어 있는데 물은 깨끗하다라는 어떤 연구 사실은 둘 다 양립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놓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팩트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댐 밑에 깔려 있는 퇴적토에서는 아주 위험한 정도의 중금속 반응이 나오고 중금속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 떠 있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현재 대구에 공급되고 있는 낙동강 원수보다도 훨씬 수질이 좋은 1급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쓰게 되면 물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동댐 퇴적물, 그 퇴적토, 퇴적층, 퇴적물 이거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요. 퇴적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류에서 내려온 중금속 이 퇴적물이 물 바닥 아래 이제 침전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봅니다. 이게 한 1m 정도 깊이로 퇴적이 돼 있고요. 이게 중금속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용출이 잘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용출 실험을 환경부에서 한 두세 차례 이렇게 했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용출이 안 되어 나오지만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용출이 되어 나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맞게 되면은 이게 용출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대구 홍준표 대구시장님이나 건기창 안동시장님이 정말로 이게 그 한 지역을 경영하는 단체장으로서의 그 역할, 자질이 있는가. 그리고 2018년에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
안동댐하고 이마댐 물고기 중금속 분석을 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동댐의 물고기 내장에서 카드뮴이 이마댐의 물고기보다 321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1배요? 예. 그리고 이 분석 자료는 이후에 그 환경부나 다른 그 연구기관에서 계속 그 인용을 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도 안동대 그 환경공학과에서 이 부유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중금속이. 그러니까 지금 그 퇴적돼 있는 중금속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거는 2020년 그 한국 환경부 조사에서 하루에 약 22kg 정도의 카드뮴이 석포재련소 1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정말 이걸 도박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대구 시민들의 250만 대구 시민들의 목숨과 건강권을 가지고 이거 뭐 여차하면은 재수 없는 사람 뭐 걸릴 수 있어. 카드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당장은 위에 떠 있는 물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 퇴적토 중금속 문제는 대구시장도 안동시장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이 문제를 처음에는 뭐 물은 깨끗하다, 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 안동댐 중금속 퇴적토 제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예산과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대구시장한테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물은 안전하다라고 해놓고 지금 그 중금속 퇴적토를 제거를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둘 다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중금속 제거에 같이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거해서 안전해지면 뭐 대구가 도와줘서 중금속 퇴적토가 없어지면 안전해지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준설하면 이게 이제 안전해지는 겁니까? 그것도 난센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지적을 해오고 있는 석포재련소가 안동댐 상류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그것과 동시에 경북 북부 쪽에 수많은 폐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동댐의 오염은 뭐 석포재련소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그 수많은 폐강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지하수 오염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미 수차례 정부 조사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뭐 준설을 해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거 잠깐 걷어낸다고 해도 또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쌓이게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영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취소를 이전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봐야지 반대 논리가 타당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수질 자체가 그렇게 제일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굳이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안동댐 물을 갖다가 쓸 만큼 안동댐의 물이 좋지 않은데 물을 돈을 들여서 관로를 연결한 다음 가지고 오겠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두 분은 솔직히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해평취수장 물이 안동댐 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의장님?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안동댐의 물이 좋지 않다. 그 표현보다는 안동댐의 수질의 상황.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게 용출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질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게 카드뮴이나 비소, 납, 아연, 구리 이러한 중금속들이 용출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해평의 물이 안동댐보다 나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뭐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해평치수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는 낙동강 8개 보의 퇴적물에서
카드뮴이 1, 2등급 정도로 검출이 됐습니다. 안동댐이 1976년에 만들어졌고 석포재련소는 1970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안동댐 건설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이 중금속들이 바다까지 그대로 흘러가다가 안동댐이 이제 저류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댐 상류에 이렇게 차곡차곡 한 40년 넘게 쌓여져 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안동댐 하류로 안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진 것이 안동댐 하류에 8개 보에서 카드뮴이 이렇게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댐의 중금속뿐만 아니라 해평취수장을 비롯해서 하류에 있는 이 중금속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기자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안동댐 물이 지금 해평취수장의 물을 유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하류에서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에서 나온 게 더 위로 올라가는 문제인데요. 안동댐 물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다음에 국민은 이런 문제가 역시 동일하게 있다. 이러면 지금 당장 안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 시민들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은데 그럼 둘 다 안 좋으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물 사 먹으라는 얘기냐? 둘 다 안 좋아요. 이쪽도 안 좋고 이쪽. 얘기는 어떤 쪽도 안 좋고 어떤 쪽도 안 좋지만 보다 더 나은 쪽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자지. 둘 다 안 좋은 거를 뭐 비판하고 우리는 그럼 그렇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좀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평취수원으로 결정을 했던 것도 어쨌든 구미공단이 그 낙동강의 오염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플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평취수장의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낙동강의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계획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사업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던 사업의 계획이 저는 그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동댐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오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사업 자체와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러니까 안동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안전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안동댐으로 물 취소를 옮기는 이유는 물의 질이 낮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었는데 그 물의 질이란 것이 기존에 있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확보해왔던 절차 그다음에 내용들 진행됐던 내용들을 뒤집어 엎을 만큼 물의 질이 좋거나 위험성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의 질도 하나였고요. 취소원 이전하게 되면 아까 모두에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구 시민이 이렇게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대구 시민 안동댐에서 가져오는 물이 대구 시민이 하루 쓰는 수돗물 60만 톤 전부를 안동댐이 이마댐에서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물을 다 가져오게 되면 이제 물이 마를 텐데요. 안동 지역 주민들 하류에 있는 지자체들 당연히 이제 반발할 것 같은데 이 반발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 기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대구시가 하루에 취소해야 되는 물이 한 80만 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50만 톤 정도가 낙동강에서 먹는 물입니다. 나머지 30만 톤은 인근의 댐에서 가져오는 건데 대구시는 지난번 8월 중순에 이 설명을 할 때 최대 100만 톤까지도 안동댐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물을 매일매일 대구로 직접 취소해 올 때 그 아래로 그 안동댐이 공급해주고 있는 유지용수 문제가 바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안동댐 취소원 이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당장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특히 뭐 상주나 의성 같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미 취소원 문제는 구미가 풀면 되는 문제였지만 이제 안동으로 가는 건 안동과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상주나 의성 같은 안동 하류에 있는 도시들과도 이렇게 논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더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진행을 안 했으니까 그 지자체들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김수동 의장님, 지금 그러면 낙동강 하천을 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최소한의 낙동강이라는 이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요?
그 치수원을 이전하는 문제를 굉장히 그 산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시장이. 근데 그 사실은 물길을 돌리는 문제잖아요. 네. 하루에 60만 톤을 낙동강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하류로 흘러보내다가 이게 한 150km 강을 유하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 갈로를 통해 가지고 물만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갈로를 통해서 보낸다. 이 60만 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이게 막연하게 낙동강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류에 예천, 상주, 구미, 칠곡 이러한 등지를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면서 강의 생태계 그리고 자연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 그 지자체 농토나 이런 데 농업 영수, 공업 영수로 사용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됐을 때는 우리의 강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강의 기능을 못하면은 우리가 인간 그 모든 생물을 떠나가지고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간과한 그런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을 그냥 단순히 그냥 물의 양만 계산하고 이 활용도만 계산했지 이 전체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흘러가는 생태 시스템으로의 이해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별도 갈로를 통해서 대구로 직통 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하류의 예천, 상주, 구미, 칠곡 이러한 등지의 지자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안동댐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면 다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구 치수원이었기 때문에 낙동강이 그나마 국가하천으로 유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안동댐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강의 관리, 강이 유지될지 안 될지도 걱정하시는 환경단체도 좀 걱정을 말씀하셨지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과 같은 상 정도로 신경 써서 관리하는 하천 관리 시스템이 결국 붕괴되지 않을까, 낙동강 관리 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특히 제가 계속 과거 이야기를 드리는데 2009년이나 이럴 때도 매번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동댐이나 이런 곳을 옮기면 낙동강을 포기하는 행정이 될 거고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뭐 사례들을 살펴본다면은 구미공단에 대한 규제책들이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그 낙동강 물을 먹는 대구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간간히 낙동강에 새로운 공단들이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 인근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 이유이거든요. 네. 식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240만 명이나 되는 대구 시민들이 여기에서의 치수를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그만큼의 낙동강에 대한 감시의 눈은 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네.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낙동강 문제를 그 치수원 이전 문제, 부산 물론 뭐 부산의 그 수질 문제, 대구의 수질 문제, 이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수질 문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관심이 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낙동강을 둘러싼 이 물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임시 미봉책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애써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낙동강이 한 530km 되고 이 낙동강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1,3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류에서 수질이 자꾸 나빠진다고 상류로 또는 그 인근 지류지천으로 치수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낙동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에 6월 24일 그 낙동강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 물관리 방안을 그렇게 결정을 했죠. 부산과 경남에 절반 정도의 그 치수원을 창녕 강변 여가수 그리고 합천 한강 하류에서 치수를 하는 것. 네. 그리고 대구의 치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올해 4월 4일 날 대구 구미 치수원이 이제 해평으로 대구 치수원이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치수원 이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낙동강 유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치수원을 상류 또는 지류 지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낙동강은 수질 보존에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류에서부터 이 개발 욕구가 일어나죠. 지금 뭐 당장 그 달성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이 달성부에 그 유람선 띄우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대구시, 구미시, 상주시 그리고 환경단체 같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모여서 치수원 이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대구시 치수원을 해평으로 옮기는 거 반대한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구미는 강변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구 치수원이 거기에 옮겨오게 되면 개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지금은 상류로 치수원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낙동강이 본래 안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수질 문제 위협을 하고 있는 상류에서부터 중금속 문제, 그리고 구미공단이나 대구공단에서 나오는 유해학 물질, 그리고 마이크로스틸이 나오는 녹조 이 발생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언제든 인근에 있는 낙동강물을 바로 사용하면 되는 이러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외면하고 치수원 이전으로 그 대안으로 삼는다라면은 이 낙동강은 결국 황폐해지고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낙동강 유역 사회가 못 되겠죠. 네. 지금 급한 대구 쪽에서 봤을 때는 급한 문제이긴 하나 치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너무 쉬운 해결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고 얼마 전에 대구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진행되게 되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만 해도 대구, 안동, 상주, 인근의 예천 어디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은 낙동강 관리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 어떤 고려를 해야 될지 짧게 이 기자 어떤 고려,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당장 4월에 체결한 이 협정의 파기 문제를 푸는 것부터가 숙제일 것 같습니다. 대구는 파기가 됐다는 입장인데 또 구미랑 경북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 낙동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부터가 환경부와 정부의 입장이지 어느 한 지자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게를 실어주면서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문제도 정말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개별 지자체들은 자기 지자체 가지고 있는 개발의 문제들이 얽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역시 얽혀 있는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십몇 년이 걸렸겠죠. 네. 논의하는데 그래서 이 논의 과정의 역사도 조금 더 한 번 더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낙동강 패널 사태부터 최근 요즘 또 마이크로시스템이라는 것이 검출돼가지고 여러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뭐 물 취수장 이전 문제 다 포함해서 최근에 마이크로시스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물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지 맨 마지막 코멘트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수동 의장님 말씀 주실까요? 네, 물은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강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 지자체 그리고 여러 지역을 흘러가는데 이 물은 독점적 소유권을 가진 지역이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안동댐이 지금 그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안동시가 이 독점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수자원공사에 있고 수자원공사 또한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물을 수돗물을 이거 상품화해서 팔겠다는 발상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하류에서 이 치수원 이전 문제로 이걸 그 수돗물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방안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사막 지역에 정말로 물이 없어서 정말 그 고통받는 지역에서 본다라면은 이 낙동강 유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수원 이전 문제를 보고 정말로 웃지 않겠는가.
저거 낙동강 본류를 그 안전하게 만들면은 100년, 200년 안전하게 이게 1,300만 명 국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산산조각 내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정말 이 웃지 못할 상황이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시장으로서 그치실 분은 아니고 국가 경영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대구 치손 이전 문제를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낙동강 본류를 어떻게 살려서 낙동강 유역에 1,300만 명이 안전하게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시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권기창 시장님께도 이 안동댐 이마댐은 안동 시민들이 원하지 않든 원했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안동댐은 안동 시민을 위한 댐만이 아니라 하류 지역의 1,300만 명 국민들이 사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욱하는 성질에 물 팔아서 하면 되지.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가지고 개발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님 정도 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상하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이 하실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훈 기자. 네, 저는 토론 준비하면서 홍준표 패러독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하는 말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지금까지 확인이 됐는데 또 그 말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거든요. 지난번에 공공의료 문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물은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라는 건 대구 시민의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자산이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물 문제도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제시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에 대해서 오늘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이상원 뉴스민 기자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의 대표를 물러나게 한 결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 결정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 전당대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물러나게 할 만큼 여당의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스스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나 과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임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당헌 당규를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못 읽는 것인지 안 읽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당이 극복하려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여당 상황을 두고서 국민께 막장 드라마를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을 애써 못 본 척하면 눈 뜨고 못 볼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